찰리 채플린은 1889년 4월 16일에 태어났고 출생지는 불명확하지만 수도 런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가정 환경으로 인해 어렸을 적부터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모두 가수 겸 배우였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다 바람까지 피며 찰리 채플린이 아주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린 채플린은 9살이 되기 전까지 2차례나 보육원에서 지냈으며 어머니는 생활고로 인한 착란 증세로 그가 14살 때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5살에 처음 무대에 섰던 찰리 채플린은 그의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연극단에서 강제로 나오게 되었으나 10살에 다시 극단에 들어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잊기 위해 더욱 연기에 매진한 채플린은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 19살에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프레드 카노 연극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희극 배우로서 더 섬세한 표현 방법을 익힌 찰리 채플린은 1912년 미국 순회 공연을 갔을 때 그를 눈여겨본 히스턴 영화사의 제의를 받고 영화배우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생활비 벌기라는 작품으로 미국 영화계에 데뷔한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출연작이었던 베니스에서의 어린이 자동차 경주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찰리 채플린 하면 떠오르는 그의 이런 모습은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였습니다. 그의 이런 방랑자 컨셉은 찰리 채플린을 널리 알린 큰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무리한 슬랩스틱 코미디 성향과 채플린을 1년에 34편의 영화에 출연시킨 지나친 다작 욕심으로 질이 떨어지는 영화가 다수 양산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이 영화를 직접 제작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히스턴 영화사를 나온 후 스스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직접 감독과 각본을 맡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까지 지어가며 열정을 보인 찰리 채플린. 여러 영화사를 거치면서 많은 인기를 얻은 찰리 채플린은 1919년 당시 스타 부부였던 메리 픽포드, 더글라스 페어뱅크스 그리고 감독인 데이비드 그리피스와 함께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영화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메이저 스튜디오가 영화 제작을 엄격히 통제하고 배우와 감독은 스튜디오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배우와 감독들에게 자유로운 제작 환경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에서 첫 번째 영화로 파리의 여인을 제작하였는데 본인이 출연하지 않은 순수하게 감독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한 영화였습니다. 파리의 여인은 예술적으로는 호평을 받았으나 흥행에서는 완전히 실패하며 초기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채플린은 1925년 황금강 시대라는 영화로 반전을 꾀했는데요. 본인이 감독이자 방랑자 컨셉으로 직접 연기한 이 영화에서 그는 큰 성공을 거두며 자신의 회사 적자 역시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내놓는 작품들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1931년 미국의 대공황 시절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시티라이트를 제작했고 1936년에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말살을 거침없이 풍자한 모던 타임즈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에는 독일의 히틀러를 풍자한 위대한 독재자를 완성했습니다.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 영화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 형식은 코미디 영화지만 주인공은 언제나 불행한 자신의 작품 형식과 흡사했습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1952년 제작된 라임라이트까지 그는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고 또 직접 배우로 참여하며 오랜 기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전의 작품들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던 타임즈에서 그가 자본주의를 비난한 점 그리고 위대한 독재자와 관련해 히틀러를 비판하며 소련의 전쟁을 지원하자는 발언이 미국 정부에 큰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살인광 시대에서 살인마의 연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각종 비판을 하며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분노를 사게 됩니다. 당시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는 반시장주의자,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며 강제로 미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52년 영화 라임라이트 홍보차 영국에 가 있던 채플린은 더 이상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가지고 있던 영주권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1957년 뉴욕의 왕 그리고 1960
1967년 홍콩에서 온 백작부인 두 영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영화계에 기여한 그의 공을 인정해 공로상을 수여했으며 20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수상 당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말년을 주로 스위스에서 보낸 찰리 채플린은 뇌졸중까지 앓으며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가 되었으며 결국 1977년 12월 25일 만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쥔 그였지만 계속해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풍자를 멈추지 않았던 찰리 채플린. 그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미국에서 퇴출되며 자연스럽게 영화계에서 멀어져 갔지만 1972년도에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과 1975년 영국 정부가 대영 제국 훈장을 수여하며 잃어버렸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극도로 혼란했던 어린 시절, 배우의 꿈을 안고 시작한 그의 인생 여정은 수많은 노력 끝에 자신만의 확실한 색깔로 그 꽃을 화려하게 피웠고 이후 감독으로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며 영화계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